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은 소재로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화병 장식과 더불어서 초보자를 위한 화병 고르는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화병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이나 꽃의 형태와 색상, 그리고 화병 입구 지름을 고민해 보고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화병을 들고 나와 봤어요. 자, 이렇게 좀 길고 좁은 화병일 때는 길이가 긴 꽃, 예를 들면 카라와 같은 꽃이 어울리고요. 좀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화병을 쓰실 때는 여기에 어울릴 만한 뭔가 얼굴이 큰 작약이라던가 장미 같은 꽃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귀여운 통통한 꽃을 꽂아도 여기에 되게 어울리게 꽂힐 수가 있어요. 꽃 높이에 맞춰서 화병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 유리 화병이나 도자기류를 주로 사용하는데 유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원통형을 저는 가장 추천해요. 초보자들이 쓰시기에도 이렇게 생긴 원통형의 화병이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화병이 이렇게 생긴 화병도 보실 수가 있어요. 윗 지름이 밑에 지름보다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소나타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경우에는 이 윗지름에 맞춰서 꽃을 많이 꽂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기는 좁아지면서 줄기가 엉켜서 꽃이 원래 수명보다 좀 빨리 시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반대로 생긴 윗지름은 좁더라도 밑에 지름은 좀 더 넓어서 줄기가 여기서 마음껏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화기를 선택하시면은 초보자들이 꽃꽂이를 하기에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꽃시장에 가시면 대개 꽃이 10송이 단위가 한 단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꽃을 사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한 단씩 구매를 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적은 숫자의 소재로도 충분히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꽃장식을 연출해보는 방법을 오늘 한번 함께 꽂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화병은 이 달 항아리인데요. 백자 같이 생긴 그런 우리나라의 멋이 느껴지는 항아리예요. 여기에 이제 봄이니만큼 봄에 가장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벚꽃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꽂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꽃의 가지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2가지 빼고 벚꽃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화병 장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화기에 한번 벚꽃부터 꽂아서 화병 장식을 해볼게요. 자, 이 화병 꽂이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입구에 테이프를 붙여서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벚꽃나무 가지가 좀 두껍기 때문에 가지를 몇 가지만 꽂아도 충분히 이 안에서 서로 줄기끼리 엉켜서 모양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무늬 칸막이를 만들지 않고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 화병 속에는 꽃 잎이나 이런 몽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깨끗하게 줄기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벚꽃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사방으로 여기저기 잘라서, 핑크색 꽃도 벚꽃인데요. 이 하얀색이 그냥 벚꽃이고 핑크색은 겹 벚꽃입니다. 길이가 긴 화병에는 이 벚꽃의 길이감을 살려서 끝에 조금만 다듬어서 이렇게 길게 꽂아주셔도 되고요. 길이가 낮은 화병일 경우에는 이 벚꽃나무를 좀 가지를 나눠서 잘라주신 다음에 알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봄에는 이렇게 벚꽃을 활용할 수 있고, 개나리도 요즘 절화로 꽃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개나리나 생강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예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두면은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몽우리에서 며칠 뒤에 화사하게 꽃이 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벚꽃만 꽂아도 충분히 그럴듯한 화병꽂이가 나오죠. 쭉쭉 뻗은 직선의 가지도 있는 반면 이렇게 곡선의 가지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곡선의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넣어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꽃꽂이가 나오게 돼요. 여기도 아주 예쁜 나무 한 대가 있는데요. 포인트로 좀 높게 꽂아 볼게요. 또 짧게도 중심부에 하나 더 꽂아봐 주시고, 자, 이렇게만 보셔도 되지만 오늘 이 핑크색 벚꽃에 맞춰서 제가 튤립도 한 단 준비했어요. 이 튤립도 같이 꽂아 볼게요. 그럼 좀 더 러블리한 핑크 색감의 화병꽂이가 완성되겠죠? 튤립도 이렇게 손의 온도로 마사지를 해주셔서 좀 더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지는 라인을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튤립은 실내에서 좀 온도가 따뜻하면 꽃이 금세 얼굴을 활짝 피우고, 또 다시 밤에 좀 서늘한 데다가 화병을 내놓으시면은 그 추워지면 다시 꽃잎을 이렇게 오므리는 재미있는 꽃이에요. 자, 꽃을 꽂으실 때 잘 안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쿡쿡 쑤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꽂으시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조금 튤립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이 튤립만 꽂아줘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화사하고 러블리해진 화병꽂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나오는 이 목수국을 한번 더해 볼게요. 이 그린 연두빛의 수국을 더하면은 또 싱그러운 봄의 느낌이 한층 더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수국과 같이 이렇게 목질화된 나무 줄기는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서 물을 잘 먹게 해주셔야지 이 안에서 금방 시들지가 않고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두빛에 포인트를 좀 주고, 몇 가지 소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화사하고 예쁜 화병꽂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단에서 두 단 정도의 소재로 화병꽂이를 한 예시 사진들을 제가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봄에는 서류화와 조팝나무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서류화 한 단이나 조팝나무 한 단만 사용하셔도 화병에 꽂았을 때 풍성하고 길이감이 긴 화병꽂이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 노란색 캐모마일 한 단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캐모마일도 컨디셔닝을 해서 한 단만 화병에 꽂아 놓으셔도 풍성한 꽃 화병꽂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는데 급하게 집에 좀 풍성하게 거실을 장식하고 싶다거나 뭔가 꽃꽂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린 소재 시원스럽게 냉이꽃을 한 단 사용하셔서 화병에 그냥 툭 꽂아두셔도 멋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모두 두세 단 정도 산 게 아니라 딱 한 단만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계절감을 반영해서 빨간색 만개나무 열매라든지 낙산홍 열매와 소나무를 길게 이렇게 한두 가지만 꽂아두셔도 연말 느낌을 낼 수 있는 꽃장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유리 화병이 아니라 도자기 소재의 화병이라도 꽃이 없을 때 오브제만으로도 훌륭한 그 공간 장식을 할 수 있는 화병을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꽃을 꽂아두거나 꽃이 없을 때나 집에서 예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꽃다발을 선물 받을 일이 있으시거나 또는 꽃을 구매하셨을 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강좌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는 꼭 집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